다음은 캐시 성능 요소, 그리고 캐시 미스의 유형, 그리고 캐시 유효 접근 시간, 그 다음에 캐시 성능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 성능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시 성능 요소는 이와 같이 적중률과 실패율, 유효 접근 시간 3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캐시 메모리의 적중률 히트 레이쇼는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할 확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캐시 히트 레이쇼는 캐시 메모리 적중 횟수를 캐시 메모리 참조 횟수로 셋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즉 전체 메모리 캐시 메모리 참조 횟수 중에서 캐시 메모리가 히트된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패율이 되겠습니다. 미스 레이쇼가 되겠습니다. 미스 레이쇼는 1에서 히트 레이쇼를 빼면 되겠습니다. 즉 캐시 적중률하고 캐시 실패율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캐시 유효 접근 시간이 되겠습니다. 캐시 유효 접근 시간은 캐시 메모리에 접근할 때 실제로 필요한 시간으로 이 두 가지 적중률과 실패율과 달리 이것은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캐시 성능 개선을 한다는 것은 캐시 적중률을 높이고 실패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캐시 유효 접근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다음은 캐시 미스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미스 유형에는 강제 실패, 용량 실패, 충돌 실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시 미스가 발생했을 때 치료해야 할 페널티는 첫 번째로 메모리로부터 블록을 읽어오는 시간, 즉 메인 메모리로부터 미스가 난 블록을 읽어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페널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의 첫 번째 워드에 접근하는 시간, 즉 읽어온 블록의 첫 번째 워드에 접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캐시 레이턴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읽어온 블록을 캐시에 저장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캐시 미스가 났을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간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캐시 미스 중 강제 실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펄서리 미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메모리 블럭의 최초 접근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패를 얘기합니다. 모든 메모리 블럭은 최초에 접근할 경우에는 캐시에 얻게 되죠. 따라서 거의 컴펄서리라는 거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실제로 최초 블럭인 경우는 이 실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캐시 용량과 강제 실패는 횟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블록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선의출 정책을 사용하여 강제 실패 횟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실패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실패이고, 따라서 콜드 미스, 그리고 최초 참조 실패, 홀스 레퍼런스 미스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캐시 미스 유형은 용량 실패입니다. 캐패시티 미스라고 하며 캐시 메모리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실패를 말합니다. 주로 블록이 교체된 후 나중에 다시 블록을 가져올 때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크기가 캐시 용량보다 클 경우에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캐시 블록의 크기와 용량 실패 미스 발생 횟수와는 무관합니다. 세 번째 캐시 미스 유형으로는 충돌 실패가 있습니다. 콜리전 미스가 있는데 여러 개의 블록들이 캐시에 동일한 라인에 저장될 경우 발생하는 실패를 말합니다. 컨플릭트 미스라고도 얘기합니다. 메인 메모리 블록을 캐시 라인에 연결하는 사상 방식에 따라서, 즉 매핑 방식에 따라 충돌 실패 발생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풀리 어소시어티브 사상 방법에서는 충돌 실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캐시의 유효 접근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의 유효 접근 시간은 이펙티브 액세스 타임이라고 해서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펙티브 접근 시간은, 유효 접근 시간은 히트 레이쇼 곱하기 캐시 액세스 타임, 그 다음에 1-h 히트 레이쇼 -1, 이것은 히트 레이쇼고요. 1-h는 미스 레이쇼가 되겠죠. 미스 레이쇼, 즉 미스가 났을 때는 캐시와 캐시 미스 났을 때 페널티 값을 더한 값이 되겠죠. 요 값 곱하기 미스 레이쇼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히트 날 때의 소요 시간하고 미스 날 때의 소요 시간을
하면 더하게 되면은 유효 접근 시간이 계산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보면은 여기 수식을 이걸 풀면은 h 곱하기 tc가 날라가죠. 이거 날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1-h 즉 이걸 해석하면은 1-2 그러니까 1 할 경우에 1-h와 이걸 계산해 보면은 tc 더하기 1-h tp가 됩니다. 즉 요거하고 요 텀하고 그다음에 1-h의 tc가 되겠고, 자 이것을 풀면은 1-h의 곱하기 tc 더하기 1-h의 tp가 됩니다. 그래서 htc가 이것은 tc-htc가 되죠. 따라서 이게 날라가죠. 그래서 tc 플러스 1-h tp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캐시의 액세스 타임하고 실패율 미스 레이쇼 곱하기 p 미스의 페널티를 더하면은 유효 접근 시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캐시에 접근했을 때 실제로 유효한 접근 시간을 얘기합니다. 즉 캐시에 접근했을 때 히트 날 수도 있고 미스 날 수가 있는데, 유효라고 하는 이펙티브라고 하는 실제 이제 평균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평균 접근 시간이 이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히트 레이쇼가 1에 가까우면 그런 거 뭐냐, 유효 접근, 실제 접근 시간은 캐시의 액세스 타임하고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메모리 액세스가 CPU로부터의 데이터 액세스가 캐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히트 레이쇼가 1에 가깝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캐시가 실패했을 때, 캐시 미스가 났을 때 페널티 타임을 계산해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캐시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 지연 시간을 캐시 미스 페널티 타임, 즉 캐시 실패 페널티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캐시 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메인 메모리에서 블럭을 가져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와 같이 캐시 페널티 타임은 메인 메모리 접근 시간 더하기 블럭 전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블럭 트랜스퍼 타임. 메모리에 접근해서 블럭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캐시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효 접근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효 접근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적중률, 실패 페널티, 그리고 캐시 접근 시간을 절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중률을 높이든지 캐시 페널티를 낮추든지 아니면 캐시 접근 시간을 줄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이 세 가지 팩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적중률 향상 방법은요, 캐시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럭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적중률이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는 뒤쪽에서 얘기했지만 효율적인 매핑 방법, 매핑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캐시 적중률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최적화한다든지 컴파일러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적중률을 향상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패 페널티를 축소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메모리 대역폭을 확장하는 겁니다. 캐시 실패 페널티 메인은 실제로 캐시 실패가 일어나면은 해당하는 블럭을 메인 메모리에 더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 액세스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 액세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대역폭을 확장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시와 메인 메모리 전송단이 블럭 크기를 줄여서 블록의 사이즈를 줄여서 전송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캐시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 대역폭을 늘리고 전송폭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가져올 때 블럭 단위로 가져오는데 이 블럭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블럭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전체적인 캐시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야겠죠. 다음에는 메인 메모리로부터 캐시로 블럭이 로딩될 때, 캐시 미스가 나서 메인 메모리부터 블럭을 읽어서 로딩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적재될 때 CPU가 요청한 워드가 도착하자마자 CPU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즉 CPU에서
원하는 것은 워드입니다. 한 워드. 근데 블락은 여기서 미스가 나서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온 블락은 이 워드를 포함하는 블락이 되겠거든요. 따라서 빠른 방법은 이 워드 메모리로부터 읽어온 블락을 캐시에 다 로딩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을 먼저 캐시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패 페널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때 먼저 요청하는 워드를 먼저 전송하는 방법 중에는 얼리 스타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블락을 캐시에 적재할 때 첫 번째 워드부터 순차적으로 적재하다가 요청되는 워드가 오면 워드가 캐시에 도착하면 바로 CPU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즉 블락이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워드가 이게 블락이고 원하는 워드가 여기 있으면은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적재하다가 여기가 오면은 바로 CPU로 보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얼리 스타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리티컬 워드 퍼스트라는 방법입니다. 요청하는 워드를 가장 먼저 보내고 나머지 블락 데이터를 차례로 적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하는 데이터가 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블락입니다. 원 블락이 되겠죠. 이럴 경우 얘를 먼저 보냅니다. 이걸 먼저 보내서 CPU로 보낸 다음에 얘를 뺀 나머지를 천천히 캐시 로딩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은 블락을 로딩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로딩하면서 해당하는 블락이 왔을 때 CPU로 보내는 방법, 얼리 스타트. 크리티컬 워드 퍼스트는 얘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얘를 먼저 보내고 얘를 뺀 나머지 부분을 뒤따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리퀘스티드 워드 퍼스트 방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캐시 접근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소용량 캐시를 사용해서 접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용량 캐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캐시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사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태그 비교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상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직접 사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비교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태그의 비교 시간을 단축해서 캐시 접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캐시 메모리 접근 시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캐시 접근 레이턴시를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캐시 메모리의 접근 레이턴시를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